저녁 노을이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떨어집니다. 식탁 위에는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과 작은 케이크 하나가 있습니다. 이금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숨을 고릅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먼저 스쳤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지혜가 들어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혜가 밝은 웃음으로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금자는 봉투를 받아들며 천천히 안을 확인합니다. 그 안엔 백화점 5만 원 상품권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금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읍니다. 민수는 분위기를 띄우려 농담을 던졌지만 웃음은 금세 사라집니다. 식탁 위의 수저 소리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웁니다. 금자는 속으로 여러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선물도 괜찮지 않나?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생일인데 조금은 정성스럽게 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레 지혜의 손끝으로 향합니다. 손톱 끝까지 깔끔히 정돈된 모습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의 촛불이 꺼졌습니다. 민수가 소원 비세요라고 말하자 금자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며느리가 좀 더 나를 생각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건 짧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건강하게만 지내면 됐죠. 지혜는 무심히 커피를 따르며 올해는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겨드렸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금자의 가슴속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바쁘면 어머니 생일은 아무렇지 않은 건가. 그녀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갑니다. 식사 후 금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물소리 사이로 그녀의 숨소리가 얇게 섞여 들립니다. 민수는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지만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하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가족이 떠난 뒤 거실엔 조용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금자는 남겨진 케이크 조각을 바라보다가 쓰레기통에 조용히 밀어넣습니다. 봉투 속 상품권이 손끝에 닿자 짧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그래, 며느리도 자기 사정이 있겠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불을 끕니다. 하지만 침대에 눕자 억눌렀던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나를 우습게 본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겁니다. 민수야, 이번 제사는 내 아내가 좀 맡아보라 해라. 민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갑자기요? 금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며느리도 이제 제대로 배워야지.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창밖 어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은 고요했고 이금자의 표정엔 묘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른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춥니다. 윤지혜는 출근 전 급히 커피를 들이키며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메시지 한 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제사 준비 내가 맡아라. 마이너스 어머니. 순간 손이 멈추고 커피잔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남편 민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사 준비를 전부 제가 하래요. 민수의 목소리가 느릿하게 들립니다. 그냥 이번 한 번만 해드리자.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점심시간 지혜는 회사 근처 시장으로 향합니다.
메모장에 적힌 제사 음식 목록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고기, 생선, 나물, 전. 가격표를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번집니다. 그때 금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건 안심 말고 앞다리살로 사. 고기는 질기면 조상님이 싫어하셔. 네, 알겠어요. 생선은 반드시 조기 사야 해. 다른 건 흉내도 내지 마. 지혜는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통화가 끝나자마자 시장 상인 한 명이 씩 웃습니다. 며느님, 시어머니가 깐깐하시죠? 지혜는 애써 웃으며 대꾸합니다. 그냥 꼼꼼하신 편이에요. 그녀의 눈가에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저녁도 거른 채 부엌을 정리합니다. 테이블 위엔 각종 재료와 메모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금자가 적어준 제사 순서표엔 빽빽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한참을 들여다보다 이내 숨을 내쉽니다. 이건 제사가 아니라 시험이네. 늦은 밤 금자는 거실에서 TV를 보다 전화를 걸어옵니다. 내일은 내가 직접 갈 테니 준비 잘해놔. 직접 오신다고요? 그래야 마음이 놓이지. 지혜는 순간 말문이 막히지만 끝내 대답하지 못합니다. 전화가 끊긴 후 그녀는 손에 쥔 펜을 꼭 쥡니다. 상품권 한 장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그녀의 시선이 냉장고 문에 붙은 가족 사진으로 향합니다. 사진 속 미소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불 꺼진 부엌에서 냉장고 불빛만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창문 밖으로 잔잔한 아침바람이 스칩니다. 윤지혜는 전날 밤 정리해둔 식재료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습니다. 도마 위에는 손질된 조기와 소고기, 새로 다듬은 나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고기 양념을 확인하며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 이금자가 서 있었습니다. 일찍 왔다. 준비 다 됐겠지?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금자는 부엌으로 성큼 들어서며 재료를 훑어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하나하나를 스캔하듯 움직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썰었어? 나물은 너무 질겨 보이네. 레시피대로 했어요. 레시피? 제사상에 그런 게 어딨니? 손맛이지. 금자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삼킵니다. 냄비에서 끓는 국물 소리가 들립니다. 금자는 국자를 들어 한 숟가락 떠먹습니다. 이거 싱겁다. 간장이 더 들어가야 해. 지혜는 조용히 냄비 앞으로 다가가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녀의 눈빛엔 차가운 인내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민수가 조심스레 다가옵니다. 엄마, 그냥 좀 놔두세요.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금자는 고개를 돌리며 단호히 말합니다. 넌 빠져. 이건 여인네들 일이지.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서며 한숨을 쉽니다. 시간이 흐르며 주방 공기는 점점 팽팽해집니다. 금자는 반찬 하나를 집어들어 젓가락으로 눌러봅니다. 이건 너무 눅눅하네. 다시 해야겠다. 지혜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다시 하죠. 어머니 말씀대로요. 그녀는 말없이 재료를 다시 꺼내며 손을 움직입니다. 칼끝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금자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다가 묘한 승리감을 느낍니다. 그래, 이제 좀 제대로 하네. 그 말 한마디에 지혜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한참 후 금자는 만족한 듯 손을 털고 자리를 정리합니다. 내일은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난 간다. 문이 닫히자 지혜는 잠시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좋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부엌불을 다시 켜고 새 재료를 꺼내듭니다. 창밖엔 해가 저물고 부엌 안엔 오직 그녀의 손 움직임만이 남습니다. 도마 위 칼날이 반짝이며 무언의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주방 불빛이 따뜻하게 번집니다. 윤지혜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채 조기 굽는 냄새 속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하루를 꼬박 세운 손끝은 퉁퉁 부었고 머리카락엔 밀가루 가루가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금자에게 지적받은 모든 음식을 다시 완벽히 만들어낸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타이머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전을 뒤집습니다. 문이 열리며 금자가 들어섭니다. 그래, 다 됐나 보네. 지혜는 짧게 대답합니다.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방 안엔 제사 음식 냄새와 긴장된 공기가 함께 감돕니다. 금자는 멀찍이 앉아 상차림을 살펴보다가 잠시 눈썹을 찌푸립니다. 그러나 상 위의 음식들은 완벽했습니다. 색도 배열도 향도 모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와, 지혜야. 상이 참 곱다. 숙모의 칭찬에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혜는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금자의 표정은 굳어갑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해낼 줄이야. 제사가 시작되고 지혜는 조심스럽게 재를 올립니다. 금자는 곁눈질로 며느리의 손끝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꽉 다뭅니다. 기도가 끝나자 금자는 갑자기 상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한 조각을 집어들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이게 덜 익었잖아. 순간 상이 흔들리며 국그릇이 쏟아집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주변이 얼어붙습니다. 지혜는 손을 멈춘 채 그대로 서 있습니다. 금자의 눈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급히 다가와 어머니의 팔을 잡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금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합니다. 이건 제사상이 아니야. 조상님 앞에 이런 걸 올려? 친척들이 숨죽이며 서로의 눈치를 봅니다. 지혜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상 위에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다음부턴 그냥 어머니가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단단하게 얼어붙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향해 외칩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말에 금자는 순간 멈칫합니다. 아들의 눈빛은 지금껏 보지 못한 냉기였습니다. 그녀의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흐릅니다. 금자는 흔들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듭니다. 그녀는 말없이 뒷문으로 나가버립니다. 조용히 닫힌 문 뒤로 바람 소리만이 들립니다. 남은 사람들은 말없이 어지러진 상을 바라봅니다. 지혜는 바닥에 흘러내린 국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손등으로 떨어집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쥐며 속삭입니다. 이게 가족이란 거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저녁이 깊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불빛이 꺼진 거실에는 흐트러진 제사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지혜는 부엌 바닥에 앉아 흩어진 젓가락과 그릇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거실 한켠에서 민수가 말없이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엔 분노와 허탈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야, 그냥 두자. 내가 정리할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낮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끝까지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금자는 방문을 닫은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찢어진 상품권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 손으로 구깁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입꼬리는 굳어 있고 눈가엔 후회의 주름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니. 부엌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려옵니다. 민수는 어머니 방 앞까지 갔다가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그는 부엌으로 와서 조용히 지혜 옆에 앉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지혜는 힘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피로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혜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미움은 결국 외로움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머뭅니다. 창밖에선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흩어지는 소리가 집안을 메웁니다. 금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벽에 기대 앉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가족 사진이 쓰러집니다. 금자는 사진을 다시 세워놓고 오래 바라봅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웃음이 아프게 보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엔 말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공기처럼 떠 있었습니다. 금자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결심하듯 속삭입니다. 내일 사과해야겠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거실 바닥에 내려앉습니다. 이금자는 부엌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숟가락으로 천천히 떠먹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방 안엔 제사 때 남은 향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숟가락을 들고 멈춰 섰습니다. 옆집 친구 순자가 문을 두드립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금자는 억지로 웃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순자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며느리랑 무슨 일 있었지? 그 말에 금자의 표정이 일순간 굳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내가 좀 심했나 싶기도 하고.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즘 며느리 서운하게 하면 손주도 보기 힘들다니까. 언니가 먼저 풀어.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순자가 돌아가자 금자는 멍하니 시계를 봅니다. 시계바늘은 느리게 흘러가고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해야 하나 아니 자존심이 허락할까?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기를 손에 듭니다. 지혜의 번호를 누르자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입을 떼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 끝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자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나야. 어제는 미안했다. 목소리가 떨리며 작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괜히 화를 냈다. 상도 잘 차렸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지혜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가볍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금자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꼭 쥐며 고개를 떨굽니다. 그래,
이제 그만 마음 풀자. 나도 이젠 다 잊을게. 금자는 그렇게 말하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다음 주에 밥 한번 같이 해요. 제가 준비할게요. 그 말에 금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금자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늦은 오후 부엌 창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옵니다. 윤지혜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보를 정리합니다. 조용히 찻잔을 놓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속엔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립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금자가 두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지혜야. 지혜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무거우셨죠? 금자는 고개를 저으며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한때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공간이 오늘은 조용히 숨쉬는 듯 했습니다. 집이 한결 따뜻해졌네. 그녀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웃습니다. 민수가 거실에서 나와 반갑게 맞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미역국 드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 이번엔 며느리 생일이잖아. 내가 손수 끓였지. 지혜의 눈이 순간 놀람으로 커집니다. 어머니가요? 직접요? 금자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이건 그냥 마음이야. 옛날에 내가 끼던 반지야. 상자 속엔 낙지만 반짝이는 금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말을 잃고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받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금자는 말없이 손편지를 함께 내밉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땐 미안했다. 이제 내가 내 딸 같구나. 지혜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집니다. 민수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습니다. 금자는 손을 내밀고 지혜는 그 손을 꼭 잡습니다. 손끝의 온기가 천천히 전해집니다. 부엌 시계가 짹짹 소리를 내며 돌아갑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공기엔 따뜻한 숨결이 맴돕니다. 우리 밥 먹자. 이번엔 내가 상 좀 차려볼게요. 지혜의 말에 금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식탁을 준비합니다. 밥 냄새, 국물 냄새가 뒤섞이며 집안을 채웁니다. 그 향기 속에서 진한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칩니다. 이금자는 꽃무늬 손수건으로 미역국 냄비를 덮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햇살이 번지는 골목길 끝에 아들 부부의 집이 보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미역국이 담긴 보온통과 작은 선물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가는 거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지혜의 환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직접 오실 줄은 몰랐어요. 금자는 수줍게 웃으며 미역국을 내밉니다. 오늘 내 생일이지? 이번엔 내가 끓였어. 지혜는 놀란 듯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습니다. 부엌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릅니다. 지혜는 금자를 식탁에 앉히며 조심스레 그릇을 덮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내가 그때 너무했지. 늙으니까 마음이 자꾸 풀리더라. 금자는 담담히 웃으며 국물을 떠봅니다. 민수와 손주가 거실로 뛰어나옵니다. 할머니, 미역국 냄새다.
아이는 금자의 품으로 달려와 안깁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가를 훔칩니다. 그래,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식탁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역국, 잡채, 그리고 조용히 켜진 생일초 하나. 지혜는 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고 소원을 빕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꺼질 때 금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지혜는 고개를 들어 금자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금자는 손을 뻗어 지혜의 손등을 감쌉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채 따뜻한 공기가 퍼집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쳐 식탁 위로 내려앉습니다. 밤 냄새, 웃음소리, 그리고 아이의 제잘거림이 어우러집니다. 그 속에서 금자는 문득 생각합니다. 복수보다 따뜻함이 오래 남는구나.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집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고 집 안에는 평온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희미해지며 한 문장이 남습니다. 용서는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